6번 봅시다. 2차 부등식을 세워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2차 부등식을 세워주세요 라는 거지.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세워질 거예요. 아래로 볼록에 대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x축과 만나기를 뭐하고 뭐가 되겠어요? 알파, 베타가 될 거고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에요. 1. x-알파, x-베타.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부등식인데 0보다 작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라고 세워줄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겠지? 그렇지?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도 만나는 점이 알파랑 베타고 아래로 볼록에 대한 그래프가 되는 건데 어떤 부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러면 얘도 식이 똑같겠지? 알파에서 만나고 베타에서 만나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에요. 오케이? 얘가 0보다 더 크거나 같겠습니다. 얘는 이제 여기 이 점이 포함되지 않냐? 같은 경우도 포함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이제는 이제 뭐 활용에 대한 문제들이야. 7번을 봐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fx의 해가 4부터 9까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정확히 잘 몰라. 근데 대충 세워놓고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fx라는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뭐에서 만나요? 그래프 그려봤더니 뭐에서 만나요? 4에서 만나고 9에서 만나지.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네요. a에 x-4, x-9예요. 근데 얘가 0보다 작은 부분이 4부터 9까지가 되어야 되니까 0보다 작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0보다 작은 부분이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이 4부터 9까지가 돼야 되니까 아래로 볼록이 돼야겠습니다 라는 거네. 위로 볼록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a는 무엇이 되어야겠습니다? 양수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의 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f 5x-1에 대한 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요. 그러면 그대로 넣어주면 되지. 5x-1 넣었더니 이게 되는 거고 5x-1 넣었더니 이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게 됩니다 라는 거네요. 5로 묶이는 거 보이지? 25a에 x-1, x-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x축과 만나기를 뭐하고 뭐에서 만나겠습니다? 이라고 2에서 만나겠습니다. 근데 얘가 0보다 작대요? 0보다 작대요? 0보다 작대요. 이 범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x는 1에서부터 2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수 x의 개수 0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식을 세워줄 수 있겠다라는 걸 아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봅시다. 혹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단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2예요. 오케이? 그때 이놈의 해가 x는 2다 라고 했을 때 부등식을 세워주세요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때 fx 이것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해가 2가 되려면 어떤 형태가 되어야 돼요? 어떤 형태가 돼야 돼요? 어떤 형태? 그렇지. 접하는 형태가 되어야겠어요? 그래야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2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이 식은 뭐가 되겠어요? 제곱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fx식은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라는 최고차항 계수가 2고 x-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값들을 봐보고 충분히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해볼 수 있겠지 이제?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부등식을 풀 건데 절대값이 있고 가우스 기호가 있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 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했다. 이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절대값 나왔잖냐? 어떻게 해요? 치환해서 했어요. 오케이? 너희들이 원래 절대값이 나오면 범위를 나누겠다라고 생각한 게 사실 첫 번째예요.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독특하게 x의 제곱이나 절대값 x의 제곱은 어차피 같습니다 라는 것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x의 제곱이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네요. 이거 내가 원래 치환하거든. 치환 그냥 안 할게요. 그냥 절대값 x로 놓고 생각해도 상관없잖냐. 이 자체로 놓고 이걸 세트라고 놓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분해 대기를 절대값 x 마이너스 1 절대값 x 플러스 2 얘가 0보다 작습니다 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어졌을 때 범위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가 2인데 이 사이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절대값 x에 대한 범위가 1보다 마이너스 2보다 라고 나타낼 수 있네요. 오케이? 그지? 처연에서 안 하니까 조금 어려워요? 처연에서 해줘요? 근데 이거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음수 부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보다 크다라는 건 의미가 없지 않냐? 결국 x는 뭐? 2라고 마이너스 1 사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풀 때 아까 치면 찬이가 설명해 줬어요. 이거 아니고 이렇게 풀면 되잖아. 기억나요? 배우세요. 옆에 친구한테 배우세요. 배울 점이 많은 친구야. 2번 봅시다. 2번 있잖냐. 이거 어떻게 풀고 싶어요? 범위를 나누어서 풀고 싶어. 오케이? 범위를 나누어서 풀고 싶어요. 이거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 한번 봐보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봐봅시다. 첫 번째는 당연히 범위를 나누겠습니다. 오케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범위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 건데 당연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두 번째 x가 0보다 1보다 작을 때 이거로 나누어서 풀 거예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해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크다 3x 마이너스 3 이 형식 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호 0보다 크다. x 마이너스 5니까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나타내 봤더니 0이랑 5인데 0보다 큰 범위가 여기네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이 공통된 범위를 찾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x는 5보다 더 크다가 나오겠네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봤더니 1보다 작으면 이 부등식이 어떻게 나오겠습니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습니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는 건데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라고 인수분해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3, 2에서 만났는데 0보다 큰 부분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x가 1보다 작으면서 이 범위 안에 공통 범위를 찾아주세요 라는 것은 x는 마3보다 작다 라는 게 되겠어요? x는 마3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범위를 합쳐줘야 되니까 이거 또는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요? 이게 해요. 첫 번째 풀이.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여기다 적을게요. 이 옆에다 적을게. 이 옆에다가 봐보자. 재밌게도 이게 좀 재밌어. 왜 재밌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만 있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요.
플러스 1만 있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요. 그 말은 이 식을 이제 어떻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해주면 마이너스 1 해줘야지. 마이너스 4의 더 크다. 3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 줄 알아. 이 위의 문제를 방금 풀었단 말이다. 위의 문제를 방금 풀었단 말이다. 절대값이 있고 2차식이 그냥 제곱이에요. 절대값이 있고 똑같은 형태의 2차식이 제곱이에요. 오, 바꿀 수 있겠네. 그래요? 이 x-1을 절대값 x-1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수한 형태야. 이것도 특수한 형태를 이렇게 바꿨잖냐. 이렇게 이제 얘도 특수한 형태예요. 이렇게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대로 넣어봐. 결국 얘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값 x-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절대값 x-1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를 이제 얘는 잘 안 보이니까 치환합시다. 얘를 t로 치환할게요. 치환했더니 t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생겨요. 절대값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생겨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t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플러스 1이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이제 부등식이 얘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 4인데 이렇게 그려지는 거네요. t가 뭐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t가 뭐보다 큽니다. 4보다 큽니다 라는 건데 어떤 범위에서만 성립해요? 양수인 파트에서만 성립합니다 라는 거네. 그러니까 이것만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원래대로 바꿔줘야겠네요. 원래대로 t를 절대값 x-1이 뭐보다 큽니다? 4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절대값 x-1이 4보다 크면 4보다 클 때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요? 얘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겠지? x-1이 4보다 클 때 또는 x-1이 마4보다 더 작을 때. 야! 공간 부족해. 오케이? 그러면 x가 뭐보다 크거나 5보다 크거나 x가 뭐보다 작습니다. 마3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해가 똑같은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범위 나눠서 푼 것보다 이게 좀 더 쉽나? 아니냐? 아니에요? 이게 더 쉬운 것 같아?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치환에서 풀었지만 여기서부터 h부터 인수분해해서 바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얘부터 바로 인수분해해서 바로 보일 수도 있어. 한 가지 더 하면 너희가 화낼 수도 있는데 그냥 할게. 세 번째 봅시다. 첫 번째 방법만 기억해도 돼. 이거 있잖냐? 이렇게 바꾼식에서 생각할게요. 바꾼식을 생각했더니 이게 뭐냐면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봐 보는데 축이 마이너스 1이에요. 1이에요. 1을 기준점으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꼭지점 좌표가 1, 마이너스 4를 지나치는 그래프네요. 1, 마이너스 4를 지나치는 그래프네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이거 X축 지울게요. 그냥 Y축 지울게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4예요. 근데 이 그래프 있잖냐, 이 그래프. Y는 3 절대값 X 마이너스. 그 1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지. 그렇지? 1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 두 개의 그래프 다 X는 1에 대해 대칭이에요. 그래요? 그래프가 우리가 이렇게 그릴 줄 알면 어떤 점 하나만 찾으면 되냐면 교점 하나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교점이 이렇게 생겨. 어떤 범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 2차 함수가 절대값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는 x의 범위. 이 파란색 그래프가 빨간색보다 더 위쪽에 있는 x의 범위. 이 위쪽에 있는 x의 범위지? 이 범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 범위.
오케이? 그럼 어떤 점 하나만 구해주면 됩니다. 이 점 하나만 구해주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점 하나만 구해주면 됩니다라는 거야. 이 점 하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직선하고 얘하고 교점 하나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식이랑 원래 2차 함수랑 이게 양수 파트, 이거 양수 파트의 교점만 찾아주면 돼. 그러면 찾아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하고 3x 마이너스 3을 할 건데 x의 제곱 마이너스 5x는 0이잖냐? x는 0이랑 5가 나와요. 근데 뭐보다 큰 경우 따지고 있는 거야? 1보다 더 큰 경우 따지고 있는 거지? 이 점의 좌표가 5예요. 그러면 당연히 1에 대해 대칭적이니까 이 점의 좌표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5랑 이거랑 한 가운데 2가 돼야 되잖아. 4만큼 갔으니까 4만큼 빼줘야겠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한테 이 세 가지로 문제를 풀한 소리는 안 해요. 안 해. 근데 첫 번째 방법으로는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세 가지 방법으로 풀라고 생각은 안 해. 근데 첫 번째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바람인 거예요. 절대값이 나오면 반드시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케이? 근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사실 뭐냐면 이거야. 그래프 그려서 문제 푸는 거. 가장 빨리 풀리거든. 가장 빨리 풀려요. 딱 봤을 때 교점만 찾으면 되네. 끝이지 않냐? 그래요? 대칭적이니까 하나의 교점 찾으면 정확히 이 점이 나오니까 x가 5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라는 게 바로 등장해버리거든. 오케이? 근데 서술형 이런 거 쓰기 조금 애매하니까 식을 몇 개 이렇게 써가지고 써야 되니까 이걸로 풀 수 있도록. 아니면 이거 취원해서 푸는 거 연습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봤더니 가우스 기호가 등장했네요. 가우스 기호는 뭐입니다? 정수입니다. 오케이? 가우스 기호는 뭐입니다? 정수입니다. 오케이? 그게 핵심이야. 정수입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풀 건데 얘를 t로 치환할게요. 가우스 x를 t로 치환할게요. 이 정수예요. 정수라고 했어요. 0보다 작아요. 그럼 t-4, t 플러스 1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건데 t는 지금 아직 우리가 2차 부등식하고 있으니까 항상 그래프 그릴게요. 0보다 작은 범위 이거네요. 그럼 t는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습니다. 얘는 뭐라고? 가우스 x인데 이제 뭐라 그랬어요? 정수다 라고 했잖냐? 가우스 x의 값은 뭐가 됩니다? 정수의 값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가우스 x는 정수다 라고 했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정수다 라고 했으니까 될 수 있는 값은 0, 1, 2, 3이 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가우스 x가 0일 때 x의 범위 찾을 수 있고 가우스 x가 1일 때 가우스 x가 2일 때 가우스 x가 뭐일 때? 3일 때 x의 범위를 찾아줄 수 있어요. 원래 가우스 x가 뭘로 등장했다면 n으로 등장했다면 이때의 x의 범위는 n보다 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더 작아요. 이것을 넘지 않은 최대 정수가 되는 값이니까 이가 n이 된다 해봐. n은 반드시 들어갈 거고 n보다 살짝 큰 거는 다 되겠잖냐. 그지? 근데 n 플러스 1이 되면 n 플러스 1이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해봐. x가 0이 되려면 이 범위가 뭐가 돼야 돼요?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돼요. 1이 되면 가우스 1이 되면 1이 돼버리잖아. 그렇지? 이 범위 가우스 x가 0이 될 때 x의 범위는 얘가 될 것이고 1이 될 때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규칙성이 생기는 거잖냐? 1에서부터 2까지가 될 거고 2에서부터 3까지가 될 거고 3에서부터 4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등호를 만족하는 x의 값이잖아.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범위를 합쳐줘야겠네요. 2가 3이 연결이 된다라는 게 보여요? 그래요? 1 연결되고 그 다음 2 연결되고 3이 연결되잖냐? 그러면 한꺼번에 적어줘야겠지? x의 범위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0에서부터 4까지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해예요. 오케이?
그래서 가우스 x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가우스의 값이 정수의 값으로 등장한다면 x의 범위는 n보다 크거나 같고 n-1보다 작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기억하세요. 오케이? 이 문제는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봐봐. 알겠지? 그 다음 그 밑에 거 봅시다. 가우스 문제를 전에도 푼 적이 있어. 가우스 문제의 핵심은 가우스가 어떤 값이 되겠습니다? 정수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정수가 더해져 봤자 이 숫자는 밖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왜? 정수만큼 옮겨지는 거잖아. 이게 정수만큼이잖아. 그럼 정수가 더해져 봤자 그 숫자만큼 더해진 것 뿐이지. 그러니까 얘를 이거 있잖냐, 가우스 x-3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가우스 x-3으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정수가 더해지면 이놈은 밖으로 빼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네요. 가우스 x-3의 제곱 플러스 가우스 x-3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당연히 위에서 푸는 방법과 똑같이 해결을 할 거예요. 가우스 x를 t로 치환하겠지. 그러면 얘가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 플러스 t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t의 제곱 마이너스 5t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인수분해가 되네요. t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0이랑 5인데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오케이? 뭐? 9 미안 잘 보고 있나 확인해 본 거예요. 그대로 베끼고 있지 않았지? 너희들이 인수분해 잘하고 있었을 것 같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t는 뭐하고 뭐 사이에 있어요? 2랑 3 사이에 있으니까 t의 값이 되는 거는 뭐하고 뭐예요? 정수잖아. 2하고 3. 그러니까 가우스 x의 값이 2가 될 때랑 가우스 x의 값이 뭐가 될 때? 3이 될 때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정수의 값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값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될 거냐면 x의 범위는 뭐에서부터 2에서부터 3 사이. 이때 3이 될 때는 3에서부터 4 사이. 이제 결론을 지어봤더니 x는 뭐부터 뭐까지가 되겠습니다. 2에서부터 그렇지 4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 다음 봅시다. 죽어도깨나 여기까지 끝낼 거예요. 그걸 들어야 된다고? 네. 봐봅시다. 뭐라고? 숙제 오답 다음 시간 해도 돼요. 다음 시간 해도 되는 거를 왜 오늘 굳이 하려고 그러지? 봅시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예요. 오케이? 왜? 봐봅시다. 우리가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때 판별식 D를 양수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조건이 붙어요. 첫 번째 어떤 조건이 붙냐면 알파, 베타 모두 양의 실수예요. 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알파, 베타 모두 음의 실수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번 해본 적 있는 것 같지? 있지? 아니냐? 했어. 방정식 있어. 할 때 이거인 경우, 이거인 경우. 판별식 뭐야? 알파, 베타라고 판별식을
D라고 할 때, 판별식을 D라고 할 때. 그냥 D라고 하자. 틀린 말은 아니네. 판별식 D가 있다고 할 때, 봅시다. 한번 구해 봅시다. 뭐냐면, 우리가 이게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거였잖냐? 뭐와 같은 이야기였어요? 이거랑? 실근을 갖는다. 두 실근이 알파, 베타다. 이거랑 같은 얘기 뭐예요? 뭐랑? Y는? 올 BX 플러스 C랑 0. 오케이? 이것은 뭐예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가 알파, 베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였지. 오케이? 실근을 갖는다 라는 것은 교점의 X좌표를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였어요. 오케이? 그러면 알파, 베타가 모두 양의 실수를 갖는다 라는 것은 이야기네요. X축하고 만나기를 알파, 베타가 0보다 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파, 베타가 0보다 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모두 양의 실수면 사실 이걸 풀 때는 어떻게 푸는 게 가장 빠르냐면 이렇게 푸는 게 원래 빨라. 이거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첫 번째는 실수를 가져야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서로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아. 알겠지? 서로 다른이라는 얘기가 있으면 0보다 크다라는 게 돼야 되는데 서로 다른이라는 얘기가 없잖냐?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두 번째는 무엇을 따져 주어야 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되어야 합니다? 양수. 세 번째는 알파 베타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따지거든. 오케이? 근데 그래프를 판단할 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할게요. 조금 이따 할게. 그 다음에 음의 실수일 때 한번 해봅시다. 음의 실수일 때는 이거는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오, 조건을 하나만 줍시다. 최고차원 계수 A가 양수라는 조건을 줄게요. 오케이? 그래프를 다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 양수라는 조건을 줬어요. 오케이? 그러면 한 근이 알파, 다른 한 근이 베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봐봐. 이거 뭐만 따지면 되냐면 이거 하나만 따지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알파, 베타가 음수다라는 것만 하나만 따지면 되는 거냐면 A가 양수야. 그러면은 0대 2 했을 때 이 값이 뭐가 돼야 돼요? 음수의 값이 되어야, 그래프가 이게 음수의 값이 되어야 두 근이 0 사이에 두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식을 뭐로 잡을 수 있냐면 fx라고 놓을 수 있는데 f0을 대입해 봤더니 얘가 f0이 뭐예요? c잖냐? c가 뭐이기만 하면 돼요? 음수이기만 하면 돼요. 이 말은 즉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예요? 알파 베타는 뭐가 돼요? a분의 c인데 얘가 음수다라는 건데 지금 a가 뭐니까?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하나만 따져도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 하나만 따져도? 알파 베타가 음수다라는 조건 하나만 따져도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A가 뭐일 때? 양수일 때. 오케이? A가 양수일 때 이 하나의 조건만 따져줘도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없어. A가 양수일 때요. 이 말을 적어 놓을까? A가 양수일 때. 근데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 이 조건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판단해 줘야 돼. 이 조건이 없다면 어떤 경우가 있어요? A가 음수일 때도 있고 아니면 이 조건마저도 없을 때가 있어. 그래요? 그럼 얘는 이게 이제 첫 번째는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가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돼야겠네요. 오케이? 근데 부호가 다르니까 같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부호가 다르지 않냐? 잠깐만. 미안해요. 미안. 내가 착각했어. 빨리 주자. 미안. 어제 너희 표정이 안 좋더라. 하나이가 양의 실수가 하나의 음의 실수가 아니고 미안해요. 둘 다 음의 실수가 영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렇지? 갑자기 식은땀이 훅 흐르네. 미안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미안해요. 빨리 지우세요. 지울 시간 줄게요. 빡빡 지우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미안해요. 편집할 거냐고? 아니. 귀찮아요. 마이크 꼈어야 되는데. 마이크 잘 켜져 있고. 저것도 마이크 잘 켜져 있고. 봅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첫 번째 뭐가 되겠어요? 컴플렉스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어요? 음의 실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면 뭐가 돼요? 음수. 곱하면 뭐가 돼요? 양수.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좀 더 한번 해봅시다. 이제 그 밑에 있네. 내가 미리 앞서갔어요. 마음이. 두 실근이 뭐일 때? 서로 다른 부호일 때예요. 서로 다른 부호일 때. 다른 부호일 때는 어떤 경우만 따져주면 됩니다. 알파, 베타가 음수입니다. 라는 것만 따져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음수입니다. 라는 것만 따져주면 돼. 근데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 주면 된다고? X축하고 만나기를 두근 알파, 베타 사이에 뭐가 있어요? 0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 식을 뭐라고 줬다면? fx라고 줬다면 f 뭐를 대입했을 때? 0을 대입했을 때 음수가 되면 돼요. 오케이? 이게 다른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이 조건이 있을 때,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을 때? A가 음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위로 볼록이잖냐? 위로 볼록에 대해서 알파, 베타 사이에 0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F0이 뭐가 되면 됩니다? 양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이게 이제 범위 나눠서 하기 싫으면 뭐만 찾아줘도 돼요. 곱했을 때 음수만 돼도 충분해요. 오케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가 돼도 충분해요.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예제 9번. 예제 9번을 먼저 풀어봅시다. 서로 다른 두 근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서로 다른 두 근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범위를 구해주래. 그럼 뭐 하면 돼요? 첫 번째. 그렇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1-K-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맞아요? 그렇지. 등호를 없애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1-K-5가 0보다 크다. 라는 거니까 K는 -4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되는 거예요? 두근의 합. 따질 필요 없겠지? 합은 어차피 양수야. 두근의 합. 두근의 곱. K 플러스 5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K는 -5보다 커야 합니다. 라는 거니까 K는 -5랑 -4 사이에 있어야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요? 시간이 좀 남네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봅시다. 뭐?
알았어요.